자, 영상을 한번 찍기가 쉽지가 않네요. 마음을 한번 먹고 뭐를 한다는 게 만만치는 않습니다. 자, 어쨌든 육기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쭉 하고 있는데, 육기와 감정이라는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. 그래야만이 그 병자를 보시는 분들은 더 하죠. 그 사람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보고서 많은 것을 이제 유추해낼 수가 있는데, 실제는요, 상담하는 과정에서 거의 한 7, 80%는 아는 거예요.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의 행동 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의 망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한 70%, 80%는 다 유추가 되죠. 예. 그리고 또한 이제 쭉 관리를 해 나가면서 이 사람이 지금 호전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이것을 판단하는 그 기준 중에서도 또 가장 빠른 것이 그 사람의 감정의 변화입니다. 이 사람이 지금 많이 편해져 가는구나. 여기에 따라서 또 그것을 또 많이 유추를 해낼 수가 있는데,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경락 상태, 경락 에너지의 이제 태가불급을 통해서 그 사람의 유심적인 면을 그래도 많이 깊이 있게 연구하신 분은 김홍경 선생이에요. 물론 이제 그 뒤에 더 많이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,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나름대로는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고, 또 그걸 통해서 뭐 어떻게 보면은 그분 제자들한테 많이 그걸 알리신 것 같은데, 어, 그분의 어떤 이론을 폄하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. 다만 그분의 관점에서 보신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면도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. 그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감정과 사람의 어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, 그 감정과 경락 에너지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? 이것을 실질적으로 그 우리가 증명을 하는 증명을 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은, 그러한 병 중에 하나가 공황장애입니다. 아니면 폐쇄공포증 같은 거예요. 폐쇄공포증, 광장공포증, 그 다음에 공황증, 이런 것들 한번 보세요. 주변의 콘텐츠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. 그리고 만약에 고소공포증이라고 칩시다. 높은 데 올라갔는데 그 사람이 높은 데 아슬아슬한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. 다 안전해요. 주변 상황도 안전한데, 다만 높이 올라가서 밑에 아득한 걸 보니까 막 공포증이 오는 겁니다. 이거는 어디에서 오느냐? 마음에서 오는 거죠. 폐쇄공포증 마찬가지죠.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속에 들어갔습니다. 뭐 한 10층, 15층을 올라간다고 칩시다. 올라가는데 또는 내려오는데 그 엘리베이터라는 자체가 뭐 자기한테 영향을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. 벽 자체가. 그런데도 벽이 막 자신을 쪼우는 것 같고, 자기는 막 위축이 되는 것 같고, 그러면서 막 심장은 막 빨리 뛰면서 숨이 멎을 것 같고 졸도할 것 같죠. 이겁니다. 이러한 현상들이 바로
감정을 유발시키고 어떤 특정한 감정 상태를 유발시키고 그 특정한 감정 상태가 유발이 되면요. 뭐 현대의학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자율신경계가 조절이 안 되기 시작하죠. 그러면은 교감신경이 막 항진이 되면서 몸에서 신체적인 변화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. 네. 그러기 때문에 이 감정 상태, 그 지나친 어떤 그 특정한 감정이 과도하게 지배를 하고 있을 때, 그럴 때 신체 리듬은 깨지고요. 경락 에너지는 특정한 경락들입니다. 경락 에너지들은 교란이 일어나죠. 교란이 일어나면서 생체 리듬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. 생체 리듬이 파괴가 되면서 혈액순환, 그 다음에 림프순환, 이 순환계 있죠. 순환계의 장애가 초래가 되고 호르몬 계통의 장애가 초래가 되고, 그러면서 뭐가 극단적으로 작동을 하느냐, 바로 면역체계입니다. 면역체계가 극단적으로 작용을 해서 때로는 면역 기능 저하도 있겠지만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자가 면역이 발생이 되는 거죠. 미국의 이제 유명한 그 암 전문 센터에서 암 환자 대상으로 이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파악해 보니까 암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은 심리적인 면이 어떤 거냐, 바로 짓눌림입니다. 뭔가에 압박을 받는 거예요. 예. 무슨 압박이냐, 바로 책임감으로 인한 짓눌림이 크더라 이거죠. 예. 한 70%가 그렇대요. 자기 자신이 이걸 하지 않으면은 막 주변이 그냥 초토화될 것 같은, 아니면은 특정한 상대가 잘못될 것 같은, 그래서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,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, 내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, 내가 이걸 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, 이런 책임감, 짓눌림은요 가장 많은 암 환자를 만들더라. 예.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명상을 하든 뭐를 하든 여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서서히 그 책임감이 감소되고 그 짓눌림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분들의 면역 체계가 달라지더라. 그건 공식적으로 논문화되어 있는 겁니다. 예.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, 이런 어떤 특정한 감정이 너무 지나쳐서 그 사람이 어떤 신체 기관이 안 좋을 때, 통증 같은 게 많이 유발이 될 때 병원 가서 검사를 하면은 신체 다른 어떤 바이탈이나 모든 것들은 괜찮아요. 심지어 영상 사진을 찍어도 괜찮아요. 그런데 이 사람은 힘들어요.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위염이 굉장히 심해서 와서 궤양까지 됐는데 이 사람이 그렇다고 식습관이나 뭐 어떤 다른 점에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.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? 스트레스에 의한 증상이다, 이렇게 설명합니다.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 위염이나 위궤양 치료를 위한 것도 하겠지만은 신경안정제 같은 그런 것들을 처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. 자, 이렇듯이요,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특정한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 감정은 여러 가지 형태로 동양의학에서는 나눕니다.
그 감정 상태에 따라서 경락 에너지가 다 주어지는 거거든요. 그것부터 파악을 해야 돼요.